뒤에 생물을 개 수준에서 분류하기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젖산균은 무슨 개예요? 원핵생물개고, 집신벌레는 원생생물개고, 푸른곰팡이는 균개고, 고사리는 식물개고. 그러니까 고사리가 식물 중에서도 무슨 식물에 해당이 되냐면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고사리는 뭐로 번식을 안 하냐면 씨로 번식을 안 해요. 나무들은 씨가 있잖아요. 이 씨가 없고 뭐로 번식하냐면 얘는 포자로 번식합니다. 버섯처럼. 그래서 균계에서 뭘로? 식물계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보통 식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식물, 그 다음에는 씨로 번식하는, 종자로 번식하는 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씨방 안에 씨가 들어있는 속씨식물이 있고, 씨방 없이 씨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시식물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대표적으로 거시식물이 뭐가 있냐면 소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이런 거는 이제 거시식물이고, 속시식물은 요거 빼고 나머지 뭐 여러분들 보고 있는 보통 뭐 해바라기, 아니면 뭐 봉선화, 그다음에 옥수수, 뭐 벼, 이런 거 다 뭐예요? 속시식물에 해당이 돼요. 양치식물은 대표적으로 뭐 고사리, 고비, 뭐 쇠뜨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석송,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식물을 많이 알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O, XX, O예요. 자, 집신벌레랑 고사리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 무리에 속한다. 고사리는 스스로 엽록체로 광합성을 해서 뭐 양분을 만들 수 있는데, 집신벌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사리는 엽록체가 있지만 집신벌레는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자, 세포에 핵이 있고 균사구조를 갖고 있는 생물은 원핵생물계가 아니라 균사구조를 갖고 있는 개는 누구예요? 균계예요. 균계.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은 뭐가 없어요? 운동성이 없거든요. 보통 미역도 그렇고 다시마도 그렇고 어디 뿌리가 있기는 한데, 걔네들은 이제 어디 부착만 돼 있는 거지 실제로 그 뿌리에서 뭘 이렇게 흡수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운동성을 가지는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운동성을 가지는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은 원생생물 중에 유글레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글레나. 유글레나 보면 초록색으로 생겼거든요. 얘가 뭔데 그 광합성을 할 수 있는데 뭐다?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얘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유글레나는. 자, 다음에 2번. 그림은 생물을 5개로 분류하는 순서도인데, 보면은 핵이 있는가? 아니요. 그럼 누구예요? 원핵 생물계죠. 그죠? 균사 구조를 가진 생물이 있는가? 예. 그럼 누구예요? 균계. 기관이 발달했는가? 아니요. 그럼 뭐예요? 얘가 원생 생물계. 광합성을 하는가? 예. 그럼 누구예요? 식물계. 광합성 못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동물계. 이렇게 돼요.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자, 유형 연습하기 위해서 보면은 호랑이하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보면은 다 동물계, 척삭, 동물문, 셋 다 뭐예요? 포유강이에요. 다 포유류니까. 포유강. 그 다음에는 식용목. 식용목이면 뭐란 소리겠니, 얘들아? 육식동물이란 소리예요. 식육목이란 소리는. 그 다음에는 고양이과고 개는 개과고, 고양이 속, 표범속. 그 다음에 얘는 개 속, 그 다음에 고양이, 호랑이, 개. 이렇게 나눠지죠. 호랑이도 여러분들 막 종류 여러 가지 있는 거 알아? 시베리아 호랑이 있고, 벵갈 호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코끼리도 아프리카 코끼리 있고, 아시아 코끼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자, 새 생물의 분류 단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생물이 속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제일 큰 거죠. 어디예요? 개죠, 개. 그지? 개가 제일 많은 동물이 속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개에 해당이 되겠어요? 동물계. 분류 단계가 크면 클수록 속하는 동물이 많아요. 호랑이가 속하는 강은 바로 어디에 속하겠어요? 포유강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양이하고 호랑이하고 개하고 다 뭐가 같아요? 목이 같죠? 하위가 같으면은 상위가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어? 그러니까 둘이 뭐가 같아요? 고양이 과가 같지. 그러니까 둘은 그럼 위로 다 같아. 포유 강이 같으면 위로 다 같아. 그다음에는 목이 같으면 식용 목이 같으면 위로 다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아래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같은 분류 단계 같잖아요. 그 위는 다 똑같아야 돼요, 결국에는. 왜? 같이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봐봐. 이걸 이제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식용목에서 두 개로 갈라지죠. 뭐하고 뭐하고? 고양이과, 개과 이렇게 나눠지지. 그 다음에 고양이과에서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여기서 두 개로 나눠지죠. 고양이 속, 표범 속. 거기에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 그 다음에는 호랑이, 그 다음에 개과, 개속, 개 이렇게 나눠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하는 요거를 뭐처럼 생겼니? 뭐처럼 생겼어? 이게 나눠주다 보면은요, 막 이렇게 나눠져요. 나무처럼 생겼거든요, 나무. 그래서 이거를 나무를 뭐라 그래? 한문으로 목 말고 가로 길가에 있는 나무 뭐라 불러? 수. 나무 숫자. 그래서 이거를 개통수라고 불러줘요. 개통을 나무처럼 표현해 준 거를 개통수라고 불러줘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워요. 네, 개통수. 자, 그러면 3번 보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둘 다 무슨 속이에요? 고양이 속, 표범 속이니까 같은 속 아니지. 그치? 고양이, 호랑이, 개는 같은 과다. 다르죠. 식용목은 포유강보다 더 어떻게 돼요? 아래 있죠. 목이. 그렇지? 그러니까 더 작은 분류고 고양이는 개보다 호랑이랑 더 가깝죠. 고양이 과에는 고양이 속보다 더 많은 종류의 생물이 속한다. 맞지? 왜냐면은 속, 과니까 더 큰 분류단이고 더 큰 분류단위 안에는 더 많은 종물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고 호랑이와 개는 짝짓기를 못 하겠지. 개가 잡아 먹히겠지. 그치? 자. 치타는 생각보다 되게 온순하대요. 치타는 애완으로도 좀 기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온순하대요. 치타 우는 거 들어봤어? 치타 어떻게 울 것 같아요? 어흥 울 것 같지? 야옹 울어요. 치타 울음소리는 고양이 같아요. 야옹 이렇게 울어요. 스라소니도 야옹 울어요. 표범은 어흥 울어요. 네. 표범은 치타는 이렇게 만져주면 고양이 길러본 적이 있니 혹시? 고양이는 골골골골 거리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호랑이도 그러는데 치타는 만져주면 골골골골해요. 근데 표범은 만져주면 손이 없어져요. 딱 봤는데 싸워서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럼 치타. 그냥 내가 질 것 같다. 그러면 표범이에요. 일단 생긴 것 자체가 치타는 어떻게 생겼냐? 이게 눈물 자국 있잖아. 이렇게 까만 이렇게 줄이 있거든요. 근데 표범은 딱 봐도 대가리가 치타보다 한 3배는 커요. 내 얼굴보다 커. 얼굴이. 그래서 딱 봐서 딱 애가 쉽지 않게 생겼다. 그러면은 표범. 쟤는 내가 좀 봐도 쉬울 것 같다. 그러면 치타예요. 치타 안 물어. 네. 자. 아메바, 젖산균, 호랑이를 위 순서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A부터 C에 해당하는 생물은 핵막이 있다가 아니오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원핵 생물계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젖산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세포 생물이 아닌 거는 아메바죠. 그죠? 다음에 호랑이는 세포벽이 없는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호랑이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에 기역에 해당하는 생물의 분류 기준. 기역이 푸른 곰팡이하고 소나무로, 균계하고 소나무로 나눠주는 가장 큰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죠? 또는 엽록체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은 가장 적당합니다. 과합성이 가능한가? 네. 자, 3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푸른 곰팡이는 균계에 속합니다. 미역 다시마는 원생 생물계잖아요. 그죠? 따라서 같은 계에 속하지 않아요. 그죠? 예, 나머지 소나무는 식물계고 미역하고 다시마는 원생 생물계 중에서도 무슨 세포? 다세포를 가지고 있는 예, 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출문제로 실력 꽉 잡기 보자. 자, 생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람의 편의에 따라 분류하면 분류 결과가 항상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한 분류 기준을 가지고서 분류를 해줘야지 임의대로 너는 예쁘니까 뭐 저는 키가 작으니까 뭐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을 모두 고르면 뭐예요? 일단은 먹을 수 있는 거랑 먹을 수 없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알을 낳는 동물과 새끼를 낳는 동물 같은 경우는 분류 기준이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 선생님이 알을 낳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난생. 새끼를 낳는 거는 태생이라고 해요. 태생. 꽃이 피는 식물과 꽃이 피지 않는 식물, 예, 이것도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꽃 피는 애가 꽃을 피우면은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씨가 있다는 소리고 꽃이 안 피면은 씨가 없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예,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땅 위에 사는 생물하고 물 속에 사는 생물은 이거는 고유한 특징으로 구분을 해주는 건 아니죠. 생태 방식에 따라 구분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류 기준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은 개구리 같은 애는 뭐라고 해야 돼? 땅에 살아, 물에 살아. 다 살잖아. 그지?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생물의 분류 단계는 종속, 과목, 강문, 계. 그죠? 4번이죠. 이거 한 번 외우면 안 까먹더라고. 종속, 과목, 강문, 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번. 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고 생김새랑 생활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종으로 분류를 해주면은 안 되죠. 그죠? 자, 왜냐면은 새하고 박쥐하고는 새는 조류죠. 박쥐는 포유류예요. 조류가 아니에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통의 특징을 가진 여러 종을 무리지어 속으로 분류를 한다. 여러 공통 종을 지어서 뭐가 돼요? 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속을 다시 모아서 뭐가 되고요? 과가 되는 거고. 예,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노새랑 풍진개에 대한 설명인데 수탉락이랑 암마리 짝짓기에서 태어난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으니까 이 둘은 당나귀하고 암말은 뭐예요? 같은 종이 아닌 거죠. 그렇죠? 같은 종이 아니고 진돗개하고 풍산개가 짝짓기를 해서 태어난 풍진개는 번식 능력이 있으니까 이 둘은 같은 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건 틀렸고 얘는 맞고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으면 뭐가 됩니까? 예, 같은 종이 가능해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아주 우연하게 가끔 안 되는데 생식 기능을 갖는 애가 우연히 태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 우연히. 예, 정말 우연하게 태어날 수도 있으면 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요새 되게 신기한 종이 생겼다? 얘네들 아니? 이게 북극이 얼음이 녹아서 이제 북극곰이 주로 어디 위에 있어요? 빙하 위에 있었다가 얼음이 없으니까 많이 녹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북극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북극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오른쪽에는 어디 있어? 북극 오른쪽에? 북극 오른쪽에 나라가 캐나다가 있어요. 북극 왼쪽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그러면은 북극이 여기만 북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진짜 북극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얼음이 없으니까 먹이 찾아가지고 이 왼쪽으로 간 거야. 러시아 쪽으로. 근데 러시아에 불곰이랑 둘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예, 하얀 이
북극곰이랑 회색 붉은곰, 회색 불곰이랑 둘이 교배를 해서 나온 종이 새로 나왔대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새로 나타난 종이래. 예. 뭐가 나왔을지는 약간 궁금하기는 한데, 원래 둘 다 포악하기로 그지없는 종이거든요. 북극곰이 생긴 거는 약간 이게 코카콜라가 너무 북극곰의 이미지를 미화시켜 놨어요. 원래 진짜 포악해요. 북극곰이, 예. 진짜 사악하게 그지없어요. 코카콜라 주다가 사람도 없으니까. 그거 장난 없어요, 진짜. 북극곰은 진짜 포악해요. 근데 약간 코카콜라가 너무 약간 귀여운 이미지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정말 무섭습니다. 자, 등치도 제일 클걸? 반달가슴곰 옆에 있으면 한 주먹거리예요. 예, 엄청 커요. 반달가슴곰은 선생님보다도 작아요. 이게 서도 수컷이 진짜 많이 크면 나만 할까? 근데 불곰은 내 한 두세 배 되거든요. 크기가. 근데 북극곰이 그거보다 더 커.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예, 자. 생물의 분류 단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종속 과목이니까 과는 목보다 더 작은 분류 단위다. 맞죠? 그죠? 하나의 강에는 여러 개의 문이 속한다. 아니죠. 종속 과목 강 문이 더 큰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표는 호랑이, 고양이, 호랑이, 사람의 분류 관계를 나타냈대요. 사람까지 어디까지 똑같아요? 포유, 강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식용목으로 나눠지고 여기서 영장목으로 나눠지죠. 여러분 왜 들어봤죠? 영장류라고 해서 침팬치, 오랑우탄, 원숭이 뭐 이런 애들을 이제 영장류라고 해요. 자, 고양이와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있지. 어디까지? 포유, 강까지는 똑같으니까.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같은 목에 속한다. 그래서 둘 다 식용목이니까. 고양이는 호랑이보다 사람에 더 가까운 게 아니라 호랑이에 더 가깝죠. 그죠? 종에서 속과 목의 단계로 갈수록 속하는 생물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죠. 큰 분류 단계로 가면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많아진다란 말이에요.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가 안 되지. 고양이가 먹힐 거야. 그지? 네, 자,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생물을 5개로 분류했을 때 각 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원생 생물계는 세포에 핵이 있죠. 진핵생물이니까. 식물계는 과합성을 하고 기관이 발달했죠. 식물은 딱 기관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영양기관이랑 생식기관이랑 딱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영양기관이 뭐예요? 뿌리, 줄기, 잎이고 생식기관이 꽃과 열매예요. 균계는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먹이를 양분으로 얻어야 돼요. 맞아요. 동물계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동성이 있고요. 원핵생물계는 핵이 없고 세포벽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틀려? 다 맞는데? 뭐가 틀렸니? 틀린 게? 먹이를 먹어. 먹이를 먹어. 먹진 않아요. 과합성을 하지 못하는 건 맞는데 먹이를 먹는 건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낙엽, 사체, 배설물을 분해해서.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먹는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자, 그다음에 9번. 생물을 개 수준에서 분류했을 때 각 개에 속하는 생물의 예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젖상균이 균계 아니죠. 이건 원핵생물계니까 동물계 아니에요. 원생생물계, 다시마, 미역 같은 거 맞죠. 그래서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오른쪽 그림은 생물을 5가지 계로 분류한 결과를 나타냈대요. 자, 가는 여기 밑에가 뭐가 돼요? 원핵 생물계고 위에가 원생 생물계가 되겠죠. 그죠? 자, 가와 나는 그쵸, 핵의 요무죠. 식물계와 동물계는 기관이 발달했어. 그 다음에 A에 속하는 동물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핵 생물계는 전부 다 뭐예요? 단세포란 말이에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11번. 세포에 핵이 있고요.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얻고
여러 개 세포로 되어 있고 대부분 기관이 발달해 있으면 이건 뭡니까? 동물계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해파리하고 갈매기에 해당이 돼요. 해파리 같은 애를 자포동물이라고 해요. 해파리 하고 말미잘 이런 애들. 자, 그다음에 12번 그림은 생물의 5개 중 하나에 속하는 생물을 나타내는데 아메바 이게 뭐예요? 둘 다 뭐예요? 원생 생물계에 해당이 돼요. 원생 생물계인데 원생 생물계에서 미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물이에요? 다세포에 해당이 되고 아메바는 단세포예요. 세포 하나짜리야, 여러분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진핵 생물이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아메바는 단세포입니다. 여러분들 집신벌레도 단세포예요. 이렇게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애들은 다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은 여러 생물을 두 무리로 분류한 결과에 해당이 되는데 남세균, 진달래, 유글레나는 이거 남세균 뭐가 가능해요? 과합성.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자, 뭐가 주의하냐? 이게 다 과합성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중요한 거, 남세균은 과합성을 하긴 하는데 얘는 뭐가 없냐면 엽록체가 없어요. 엽록체 없이 과합성이에요. 여튼 남세균이 엽록체를 가진다라고 하면 틀려요. 엽록체를 가지려면은 진핵세포만 가져요.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쟤는 세균이라 핵이 없고 대신에 뭔가 과합성을 할 수 있는 안에 있는 구조가 있는 거지.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는 없어요. 이거 가끔 엽록체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뭐다? 일단은 남세균, 진달래, 유글레나는 과합성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과합성을 못하죠. 따라서 과합성의 여부인데 엽록체의 여부라고 하면 틀려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14번 그림은 생물을 5개로 분류를 했는데 자,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있다. 아니요. 그러면 A는 원핵 생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B는 균계 C는 그럼 원생 생물계. 그러면 식물계하고 동물계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운동성이 있다, 없다, 되죠. 과합성을 한다는데 아니오가 되니까 안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고 없으니까 얘에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되고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얻는다, 얘 아니오 맞죠? 근데 식물 중에 먹이 먹는 애 있잖아. 파리지옥 같은 애들. 그죠? 이렇게 빡 들어와가지고 벌이나 벌레 먹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 그건 아주 일부기는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건 둘의 공통점이니까 따라서 분류를 해주는 거는 1번하고 4번이죠. 파리지옥이랑 뭐 이렇게 대롱처럼 생겨가지고 여기 벌레 들어오면은 안으로 뽕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라? 무슨 일단 뭐 그렇게 식충식물이 있어요. 잡아먹는 벌레 잡아먹는. 자, 그러면 A부터 C에 속하는 생물, A는 원핵 생물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균. 그 다음에 균계에 해당이 되는 게 효모. 그 다음에는 C가 뭐니, 여기서? C가 원생 생물계니까 이거 안 되고, 얘가 되겠네요. 5번이네. 포도당 구균, 그 다음에는 효모나 버섯, 곰팡이, 아메바가 원생 생물계에 해당이 되니까 5번이 되겠죠. 나. 아우, 귀염 뽀짝하다. 자, 16번. 그림은 가상생물, 가부터 마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가부터 마는 분류 단계에서 다 어디에 속한대? 같은 목에 속한대. 자, 그럼 일단 특징이 뭐가 있냐? 같은 목에 속하는 특징. 일단 다 뭐 가져요? 눈이 다 있지? 그죠? 그 다음에 호빵맹이네, 그지? 볼터치 있지. 그 다음에 얘는 코가 없어서 코는 안 되네, 그지? 팔 2개 달렸고 다리 2개 달렸고, 그죠? 얘는 더듬이가 하나고 얘는 더듬이가 2개고, 그지? 자, 그러면 가부터 마는 서로 지금 뭐래? 같은 목이래. 그러면
속, 과, 목, 강이니까 목이 다 같으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같은 강에 속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입 모양은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라는 뭐가 없어? 입이 없잖아. 입이었어? 콘 줄 알았네. 자. 근데 다 눈이 왜 여기를 쳐다보니? 얘네. 여기 뭐 있나? 이렇게 쳐다보네. 자, 그다음에 더듬이의 유무는 가부터 말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죠? 더듬이가 있고 없는 애로 분류가 가능하죠. 그죠? 더듬이가 있는 애 다, 마, 없는 애 가, 나, 라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몸의 모양을 기준으로 네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으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가능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죠. 자, 근데 왜 위를 쳐다보지? 다 이렇게. 자, 다음에 17번. 그림은 여러 가지 생물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대요. 자, 가는 지금 뭐에 해당이 돼요? 원액 생물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진액 생물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진액. 그 다음에는 얘는 식물이고, 얘는 균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가와 나의 분류 기준은 세포벽의 유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얘도 세포벽이 있고 얘도 세포벽이 있고 얘도 세포벽이 있다란 말이에요. 대신에 세포벽의 성분이 다 다르지 세포벽의 유무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장균하고 젖산균, 세균도 세포벽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식물도 세포벽이 다 있고 곰팡이나 균계도 세포벽이 있는데 특이하게 이 셋에 뭐가 다 다르냐면은 세포벽의 성분이 다 달라요. 참고로 뭐 얘네들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고 이거는 셀룰로스라고 하고 얘는 키틴질이라고 해서 성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포벽의 유무로 분류를 해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자. 수탕나기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인데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대요. 그러면 당나귀와 말을 다른 종으로 판단하는 까닭은 이 둘은 뭐가 됩니까?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았을 때 이 자손이 번식 능력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암탕나귀의 순말은? 암탕나귀하고 순말 사이에서 태어난 애. 얘 뭐예요? 뭐라고? 말새? 뭐였지? 버새. 네. 버새라고 하는데 얘도 없어요. 네. 암탕나귀하고 순말은 버새예요. 자. 당나귀하고 말은 같은 종이다, 다른 종이다, 다른 종이에 해당이 되겠죠. 방금 설명했죠? 예,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에서 낳은 자손이 생식 능력이 없다. 자, 개, 호랑이, 고양이. 개, 호랑이, 고양이의 멀고 가까운 관계는 호랑이하고 고양이가 더 가깝죠. 어디까지 같으니까? 과까지 같으니까. 그래서 고양이는 개보다는 호랑이하고 더 가까워요. 고양이는 개와 호랑이 중에서 어느 동물과 더 가까운가? 누구랑? 호랑이 더 가깝다. 어디까지? 과까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고양이, 과에 속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죠. 자, 다음에 3번. 표는 여러 생물을 두 무리로 분류를 했는데 진달래, 소나무, 우산이끼 얘네들은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계. 그 다음에는 미역, 아메바, 뒤심벌레는 원생 생물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무리와 나무리가 각각 5개 중에 여기에 속하고 가무리와 나무리로 나눈 기준을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면은 이 식물계, 가무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발달이 되었어요? 기관이 발달을 했는데 여기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 즉 나에서는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다세포인 거는 맞는데 얘는 기관이 발달을 했고 얘는 발달을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미역,
꿀벌, 폐렴균, 표고버섯, 해바라기를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순서도를 나타냈는데 지금 폐렴균은 얘만 뭐에 해당이 돼요? 원핵 생물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핵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죠. 따라서 세포에 핵이 없는 폐렴균과 세포에 핵이 있는 나머지로 분류를 했죠. 근데 선생님이 정확하게는 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가 없다라고 했어요? 핵막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는 가지고 있다?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분류 기준 두 가지. 해바라기하고 꿀벌로 나눠주는 기준의 두 가지는 일단은 뭐가 예로 가야 되잖아요. 뭐가 가능하다? 동물하고 식물하고 나눠줘야 되니까 광합성을 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가. 뭐 같은 말이기는 하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세포 벽이 있는가. 식물이잖아요. 그죠? 네 번째로는 뭐 종자가 뭐예요? 씨야 씨. 종자로 번식하는가. 뭐 요런 분류 기준을 치면은 식물하고 동물하고 나눠질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에는 엽록체에 있는가는 이거죠. 이거 같은 말이죠. 가능한 거죠. 네. 자.